2018년은 어느 때보다 에세이의 약진이 돋보이는 한 해라고 합니다. 올해 출판 시장의 대표적인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것이죠. 독자 내면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를 건네는 힐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직 다른 에세이들을 읽어보지 않아서 무슨 내용으로 얼마만큼의 감동을 주는 힐링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역시 상처 입은 영혼이라서 조만간 에세이 코너에서 열심히 책을 뒤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는 네이버 메인의 이 책의 작가를 소개하는 잡스앤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믿었던 노력의 배신, 대충 살기로 결심했다였습니다. 제목만으로도 어라? 이건 내 얘긴가? 하는 생각이 들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자인 송하완 씨, 필명이 하완인 모양이네요. 올해 40인가 봅니다. 40을 2해 정도 남겨둔 어느 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들 하지만 문득 나는 어디로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 걸까가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그래서 40살을 2살 앞둔 시점에서 무작정 멈춰섰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겸 회사원이었던 그는 6년째 다니던 회사에 용감하게 사표를 던졌습니다. 나이도 있고 해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더 좋은 직장을 알아본다거나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1년간 대충 살아볼 생각에서였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게 진리라고 믿고 정상을 향해 10분만 덜을 되뇌이며 참고 살아왔지만 40년간 산만 오르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억울해서 더 이상 열심히 살지 않기로 작정하고 사표를 던졌습니다. 대충 살기로 한 1년간 놀이라는 생각으로 일러스트에 글을 붙여 인터넷에 올렸다고 합니다. 내 이야기 같다는 공감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자 한 달도 안 돼 출판 제의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렇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열심히 살다 지쳐서 일상이 행복을 찾아 떠났더니 그리고 노력이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자 그는 출간한 지 반년 만에 첫 책으로 10만 부가 팔린 책의 작가가 되었습니다. 송하완 작가는 홍대 시각디자인과에 사수 만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믿고 내달린 길이었지만 대학생이 되어서야 그림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학 생활 내내 학원 강사를 해야 했고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찾는다며 시작한 3년간의 백수 생활 등등 우여곡절 끝에 먹고 살려고 들어간 회사에서 6년 만에 드디어 남의 인생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열심히 살지 않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올해를 빛낸 다른 에세이들은 어떤 힐링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는 작가의 40년 인생살이 이야기를 통해 대충 살기로 결심해라.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기 위해 그렇게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된다. 난 하고 싶은 일이 없구나 라고 인정하라. 그리고 그래도 괜찮다 라고 인정하면 그제서야 행복해질 수 있다 라는 힐링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패가 거듭되면 교훈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실패의 교훈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지혜가 되는 모양입니다. 책 표지에 팬티만 입은 자연인의 모습으로 나온 갓 중년을 맞은 남자가 책의 중간중간에 촌철살인의 멘트를 던지며 읽는 이로 하여금 피식 미소를 짓게 합니다. 회사를 그만둘까 하다가 3년만 참고 착실히 준비하자며 계획을 세웠더니 일주일 후 회사가 폐업을 했다거나 나는 열심히 곡식을 모았지만 간신히 먹고 사는 어른 개미가 되었는데 맨날 노래만 부르다 저작권료만으로도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게 된 용감한 배짱이의 이야기 등등
책의 중반부까지 작은 미소를 짓게 하는 에피소드들이 읽는 이를 즐겁게 합니다. 재밌고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한 에세이는 반절 정도 지나 작가의 어린 시절 가족 이야기나 아버지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면서 조금은 무거워지고 진지해집니다. 그렇게 때로는 농담을 던지며 때로는 술 한 잔 걸친 듯 진지하고 무거운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책을 통해 난생 처음 만난 작가와 독자는 서로 간에 공감의 잔을 기울이며 마치 내 이야기 같은 작가의 이야기로 흠뻑 취하게 됩니다. 저 역시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난 10여 년간이 잘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열심을 냈습니다.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라, 인내해라가 미덕인 사회에서 어떻게든 스탠다드 이상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정신없이 달리기만 했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바라는 삶이 제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다 자라 사회에 나가서는 은연중에 내 몸에 스며든 사회가 바라는 완벽한 삶이 또한 제 삶을 지배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이의 삶이 내 삶이 되고 내가 바라는 삶이 진짜 내 삶이 되지 못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안주 삼아 술잔을 기울이며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이 사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내 모습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자는 스스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제 자신만의 길을 향해 걸음을 내딛게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제게 맞는 보폭으로 걸어가 보려 합니다. 잊지 마세요. 노력은 우리를 배신할 때가 많습니다. 삶이 힘들게만 느껴질 때, 그런데도 노력이라는 놈이 사정없이 우리를 채찍질할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노력해라. 네,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라. 이미 최선인데 여기서 더요? 인내해라. 평생을 참기만 하며 살았다고요. 프롤로그 마지막 문구처럼 저도 한 번쯤은 이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애쓰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 용기를 내어 포기해 보고 싶습니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둥둥 이제 용기를 내어 방향을 바꾸어 새로운 길을 가보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포기라는 가장 큰 용기를 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화려한 문장을 자랑하는 에세이는 아니었지만 마음에 울림을 주는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처한 상황과 저자의 고민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책 전체를 다 읽고 싶었지만 어느 때보다 깊은 고심 끝에 챕터를 골랐습니다.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열심히 살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한때 유행이었다. 부럽다라는 감정은 자연스럽게 나는 왜 없을까? 안 될까? 라는 한숨으로 이어지고 그 숨을 다 뱉을 때쯤 우리는 묘한 패배감을 느끼게 된다. 나는 못 가졌으니 진 거야. 맞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래서 부러워하면 안 된다. 졌다는 느낌처럼 참담한 기분은 없으니 부러워하지 않으면 패배도 없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사회는 확실히 경쟁 사회다. 이렇게 기어이 승자와 패자를 정해야만 마음이 편한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매번 진다. 응? 혹시 나만 지는 건가? 나는 이긴 적이 없다. 매일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세상에서 나는 상대적인 패배감을 느끼곤 한다.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좀처럼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빈곤해지는 느낌. 열심히 살았는데 겨우 이 정도야? 억울했다. 차라리 열심히 살지 않았더라면 덜 억울했을 텐데. 계속 지는 느낌이다. 그런데
난 누구에게 지고 있는 걸까? 고민하는 내게 누가 이런 말을 했다. 됐고, 열심히 사니까 그 정도라도 사는 거야. 아, 이런 고마운 사람. 맞는 말이다. 나처럼 백도 없고 능력도 없는 놈이 그나마 이 정도라도 사는 건 열심히 살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 정도.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내 위치를 따지면 중간 정도는 된다는 건가? 아니지. 그렇게 높진 않을 거다. 그래도 바닥은 아닌 거로 해두자. 분명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내 마음은 격렬하게 열심히 살고 싶지가 않아졌다. 열심히 사니까 자꾸 승패를 따지게 된다. 나는 6년차 일러스트레이터다. 6년 동안 그림을 그렸지만 많이 알려지진 않았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눈에 띄는 작품도 없는 무명 배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무명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아무래도 수입일 것이다. 무명 배우들이 생계를 위해 다른 부업을 하듯 나 역시 부업으로 회사를 다녔다. 솔직히 부업이라고 하기엔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수입의 대부분이었고 일러스트로 돈을 벌기 전부터 회사를 다녔으므로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니라 부업으로 가끔 그림을 그리는 회사원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분명한 건 둘 중 어느 하나만으론 생활이 힘들었다는 거다. 그래서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긴 백수 시절에서 막 탈출한 시점이었던 터라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다. 하나도 아니고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니 야호 신난다. 그렇게 열심히 몇 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투잡을 하고 있었고 조금씩 지치기 시작했다. 나는 왜 남들처럼 한 가지 일만으로 먹고 살 수 없는 거지? 먼저 그림 그리는 일이 싫어졌다. 돈도 안 되는 일. 그림은 내게 그런 일이 되어버렸다. 누가 돈을 주지 않으면 그림을 그리지 않았고 가끔 그림 의뢰가 들어오지만 그마저도 귀찮게 느껴졌다. 회사 일도 마찬가지였다. 회사가 내 시간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다. 빼앗기는 시간에 비해 월급이 부족한 것 같았다. 따지고 보면 내가 그림을 싫어하게 된 것도 다 회사 때문이었다. 어? 이건 아닌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초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는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몸에 독이 잔뜩 쌓인 걸까? 분명 형편이 더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처럼 만족하지 못했다. 그랬다. 나는 패배감을 느끼고 있었다. 열심히 달리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경쟁에서 진 패배자라고 느끼고 있었다. 지는 기분은 더럽다. 지는 게 싫어서 열심히 살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마음먹은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었다. 굳이 회사를 그만둘 필요가 있었을까 싶지만 아무래도 회사에 다니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열심히 살게 될 테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10,000원 전철에 몸을 구겨놓고 1시간 넘게 달려 회사에 도착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열심히 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만뒀다. 회사가 너무 싫어졌다거나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어서 퇴사한 것은 아니다. 초심을 찾으려는 건 더더욱 아니다. 그냥 한 번쯤은 승패에 상관없이 살아보고 싶었다. 나를 짓누르는 여러 문제로부터 잠깐이나마 멀어지고 싶었달까. 요즘은 오후가 다 돼서야 일어난다. 대충 늦은 점심을 차려 먹고 빈둥빈둥 논다. 맥주를 마시거나 책을 읽거나 가끔 아이디어를 끄적인다. 그러다 보면 금세 저녁이 되고 밥을 먹고 잠을 잔다.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어떤 경주에 참가했었는데 지금은 그 경주를 기권한 기분이다. 경주에 참여하지 않으니 당연히 승리도 패배도 없다. 그런데 궁금한 건 그 경주가 무엇이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경주의 타이틀은 무엇이었을까? 누가 돈 더 많이 버나 대회? 누가 먼저 내 집 장만하나 대회? 누가 먼저 성공하나 대회? 도무지 모르겠다. 아무튼 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고 무진장 애를 쓰며 열심히 였던 모양이다. 그만두길 잘했다.
지금의 나는 성적을 낼 필요가 없다. 이제 나는 경주 바깥의 사람이니까. 사람들도 그걸 눈치챘는지 그다지 내 성적표를 궁금해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경쟁자가 아닌 것이다. 응? 이거 좋은 거 맞지? 좋거나 말거나 이렇게 사는 사람 하나 정도는 있어도 괜찮지 않나 싶다. 가끔 너 그러다 큰일 나? 라며 걱정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때면 난 어떻게든 되겠죠? 라며 웃어버린다. 그리고 이건 진심이다.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캐세라세라. 길은 하나가 아닌데. 나는 불치병에 걸렸었다. 미래 입시를 준비하는 입시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병이었다. 그 병의 이름은 홍대병. 내가 입시를 준비하던 당시 이 병에 걸려 무려 칠수를 하고 있다는 입시생의 전설이 학원가를 떠돌았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었지만 홍대병은 그 정도로 무서운 병이었다. 다른 대학에 붙어도 홍대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재수를 하고 떨어지면 또다시 도전하고 그렇게 7번 무려 7년간 입시생 생활을 할 만큼 무서운 불치병이었다. 홍대가 뭐라고. 그런데 그 무서운 병에 내가 걸렸다. 덜컥. 고3 때 홍대 입시를 봤지만 떨어졌다. 다른 대학에 붙었지만 당연히 가지 않았다. 대학의 레벨이 높아진다면 기꺼이 1년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재수를 하고 다시 홍대에 도전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 이럴 수가. 아까운 내 1년.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려고 배웠으니까.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없어. 내 노력이 부족했던 거야. 한 번만 더 도전하자. 투자한 1년이 아까워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그렇게 삼수생이 됐다. 아, 나는 멈췄어야 했다. 벌써 삼수라니. 이번엔 꼭 붙어야만 한다. 누구보다 노력했고 누구보다 간절했다. 홍대에 붙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다. 그런데 맙소사 또 떨어졌다. 세 번째 낙방.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밤 나는 동작대교 위에서 차가운 강물을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 다리 위에서 인생을 끝낼 생각이었다. 3번이나 도전했는데 떨어지다니. 이유가 뭘까? 나보다 못 그리던 애들은 다 붙었는데 왜 내가 떨어진 걸까? 긴장했던 탓일까? 홍대 입시장만 가면 한 번도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아니, 거의 망치고 나왔다. 아, 누군가 실전에서 잘하는 것도 실력이라고 했다. 이유야 어떻든 난 떨어졌고 그것은 곧 실력 부족, 노력 부족을 의미했다. 변명은 필요 없었다. 난 루저다. 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보나. 이대로 죽는 게 깨끗한 선택이야. 그래 죽자. 하지만 무서워서 뛰어내리지 못했다. 죽을 용기도 없는 비겁한 나를 마주하니 더 비참해졌다. 울면서 다리를 건넜다. 겨울바람이 차가웠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어쩔 수 없이 다른 대학에 입학했다. 2달 다녔는데 도저히 적응할 수 없었다. 겨우 여기 오려고 삼수까지 한 거야? 처음부터 네 자리는 여기였어. 주제도 모르고 덤비더니 꼴 좋다. 나를 괴롭히는 목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이대로 루저인 채로 살아가야 하는 건가? 이런 패배감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 거란 말인가? 갑자기 오기가 생겼다. 내가 꼭 가고 만다. 그렇다. 그 병은 불치병이었다. 어쩌면 그때 멈췄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부모님 몰래 자퇴를 했다. 학교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입시 준비를 했다. 사수였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나에겐 그곳에 가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고 다른 길은 없었다. 아, 그 홍대병에 걸려서 칠수를 했다던 그 입시생. 거짓이 아니었구나. 바로 나 같은 인간이 그런 입시생이 되는 것이었구나. 고작 대학교의 간판을 위해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가치가 있을까 싶지만 그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눈에 뭔가가 씌인 게 분명했다. 시간이 흘러 다시 겨울이 오고 홍대 입시를 치렀다. 그리고 그해 나는 4번의 도전 만에 홍대에 합격했다.
이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꿈을 이룬 성공 스토리쯤으로 읽었다면 한참 잘못 읽은 거다. 이건 잘못된 목표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믿음이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내가 홍대를 갈망했던 이유는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꿔줄 것이라는 믿음에서였다. 어른들은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인생이 성공으로 끝나는 것처럼 말했다. 그리고 다들 미대 중에선 홍대가 최고라며 입을 모았다. 홍대만 나오면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스카우트 해간다는 소문도 들렸다. 바로 저기다. 저기만 들어가면 내 구질구질한 인생도 한 방에 바뀌겠지. 아무도 날 무시하지 못할 거야. 지금 내 상황에선 저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야.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아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고생고생해서 홍대에 입학했지만 내 인생은 변하지 않았다. 캠퍼스의 낭만이나 배움의 열정은 개뿔, 오직 학비를 벌기 위한 노동만이 있을 뿐이었고 대기업들이 스카우트 한다는 소문은 말 그대로 소문이었다. 각자 알아서 자기 살 길 찾느라 바빴다. 그리고 난 길을 잃었다. 4년째 공무원 시험에 낙방하여 자살을 택한 한 공시생의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들었다.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던 고속도로 휴게실 화장실에서 그 청년은 목을 맸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또 얼마나 죄송했을까? 수많은 젊은이가 공무원 시험으로 몰리는 현실도 안타깝고 거기서 실패했다고 목숨을 버리는 상황은 더욱 안타깝다. 고작 공무원 시험에 목숨을 버리느냐고. 공무원이 목숨을 걸 만한 일생일대의 일이라며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은 무언가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 나 역시 죽으려 하지 않았나. 조금만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길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 오직 하나,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 믿는 순간 비극은 시작된다. 길은 절대 하나가 아니다. 그리고 그 길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가보면 그 길이 자신이 원하던 길이 아닌 경우도 많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라는 말을 싫어한다. 목숨 빼곤 다 포기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쉽게 포기하며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해봐야 한다. 그렇게 두세 번 도전했는데도 안 되면 과감히 포기하는 게 맞다. 나처럼 4년 혹은 그 이상 매달리는 것은 집착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처럼 잔혹한 말은 없다. 그 목표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서 자신의 목숨을 끊다니 이런 비극이 어디 있단 말인가.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다. 어떤 길을 고집한다는 것은 나머지 길들을 포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같다. 이미 많은 것을 포기했으니 그것 또한 포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너무 괴롭거든 포기해라. 포기해도 괜찮다. 길은 절대 하나가 아니니까. 잘 그리고 싶어서. 이상하다. 분명 펜을 꽉 쥐고 꿈꾸던 대로 잘 따라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왜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는 걸까? 삐뚤빼뚤. 내가 꿈꾸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얼마나 잘 그리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 모양이라니. 싹 다 지우고 다시 그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무래도 이번 생은 글렀나 보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종종 손가락이 아프다. 나는 손가락이 왜 아픈지 알고 있다. 연필을 너무 세게 쥐어서다. 이건 나의 오랜 습관이다. 그림에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연필을 세게 쥔다.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다 보면 손가락에 쥐가 나기도 한다. 연필을 세게 쥐면 더 잘 그려지냐고? 천만의 말씀. 오히려 잘 안 그려진다. 선은 딱딱해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나아가지 않는다. 너무 꽉 눌러 그린 탓에 지우개로 지워도 연필선이 그대로 남는다. 잘 그리는 요령은 손에 힘을 빼는 것이다. 연필이 손에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가볍게 쥐고 그려야 더 잘 그려진다. 당연히 처음엔 가볍게 쥐고 시작하지만 점점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건 절대 내 의지가 아니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러니 내가 그림을 못 그리는가 보다.
간단해 보이지만 힘을 빼고 그림을 그린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가. 잘하고 싶어서, 틀리고 싶지 않아서, 이런 마음 때문에 힘이 들어간다. 힘이 들어간다는 건 경직된다는 것, 유연하지 않다는 것,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 욕심을 내고 있다는 것,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이다. 뭐든지 힘이 들어가서 잘 되는 걸 못 봤다. 그림도, 노래도, 운동도. 어쩌면 인생도 그럴지 모르겠다. 너무 힘이 들어간 탓에 내 인생도 이렇게 삐뚤빼뚤해진 게 아닐까? 힘이 들어가니 힘이 드는 게 아닐까? 인생을 막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인생 앞에선 누구나 진지해지기 마련이다. 잘 살고 싶어서 필사적이다. 이를 악물고 두 손을 꽉 쥐니 저절로 힘이 들어간다. 힘을 주고 버티느라 어깨가 단단하게 뭉친다. 우리는 힘을 빼고 살아본 적이 없다. 힘을 빼면 넘어지고 뒤처질까봐 힘을 뺄 생각을 못했다. 부끄럽지만 겁을 먹었다. 힘을 뺀다는 건 딱딱하지 않다는 것, 유연하다는 것, 자연스럽다는 것,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것, 겁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겁을 내며 살았는데 이젠 겁낼 것이 없다. 어차피 망친 그림이니까. 그런 이유로 젊을 땐 잘 안 되던 힘 빼기가 이제는 조금은 될 것 같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것은 아니니 막 그려볼 생각이다. 가벼운 마음이면 된다. 내 인생을 대단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욕심을 이제 조금 내려놓는다. 자, 우리 힘내지 말고 힘을 빼자. 뭉친 근육을 풀어 유연하게 만들자. 쉴 새 없이 날아드는 펀치를 가만히 서서 맞고만 있지 말고 가볍게 피해보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겁내지 말고 한 걸음 내디뎌 보자. 넘어져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 보자. 괜찮아. 자연스러웠어. 그렇게. 방전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하는 게 아니라 덜 하는 게 아닐까? 걱정도 좀 덜 하고, 노력도 좀 덜 하고, 후회도 좀 덜 하면 좋겠다.